안녕하세요, 시온TV입니다. 국제정세만큼 국내 상황도 중요하기에 국내 기사를 간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최근 1년의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구도에 인사파동까지 겹치며 윤 총장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내비치면서 거취 논란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근의 인사파동에 대해 이례적인 질타를 쏟아냈고 최근의 수사를 두고도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과정에서 청와대, 여당과 검찰의 충돌이 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향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이 검찰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인사파동 사태를 두고 윤 총장의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나아가 해임까지 거론될 수 있으리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런 추측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서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라며 윤 총장에게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만큼 다음 개혁 과제는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이며 윤 총장이 직접 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윤 총장에 대한 신임 메시지가 담겨있기는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파동이나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 과잉수사 비판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이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주문과 청와대 겨냥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며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한층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관은 충분히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장관과 총장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추 장관의 손을 들며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확실한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라며 그러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떠올리며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라며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 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 두 정상 간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라며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라며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의 외교는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남북미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 간 협력이 북미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에서 협력해 나가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제재 면제라는 표현은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대북 제재 해제, 완화 조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국제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제재 우회로 혹은 대북 제재 회색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으로 현금 다발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금강산 개별 관광이나 남북 간 철도 협력 사업 등은 현행 대북 제재 틀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일부는 철도 도로 협력은 사전에 대북 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접경 지역을 협력,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으로 거론하며 특히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남북 간 화해 협력은 고강도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 등을 위한 당국자 간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호응하느냐입니다. 올해 신년 대남 메시지를 생략한 북한은 최근 김계관 담화를 통해 남한의 북미 중재 행보를 호들갑, 주제 넘은 일, 멍청한 생각 등으로 거칠게 표현하며 남북 관계에 강한 불신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로 보면 당장은 남측이 내민 손을 맞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